구두 제작, 수선도 예술이다. 보기에도 예쁘고 편안한 가장 신발다운 신발을 만들고 싶다는 김슬기 대표. 서울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신발을 제작하고 수선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젊은 신발 아티스트 김슬기 대표의 가게다. 단순하게 뭐 신발을 고친다는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응원의 글을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 비하하시는 신발을 그냥 뭐 구두 닦기, 그냥 구두 닦기라는 거는 뭐 그 신발이라는 거는 케어를 해줘야지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그걸 단순하게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봐왔던 닦는 그런 이미지로만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하는 일은 신발을 닦는 것도 있지만 신발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신발을 좀 더 멋있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구두 닦기, 뭐 구두 수선공보다는 신발을 만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슬기 대표가 지금처럼 신발 아티스트가 된 데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전역을 하면서부터 뭐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버지께서 신발에 관련된 일을 하셨었고 또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이랑은 또 다른 종류의 신발에 대한 수선이었었죠. 그때는 그냥 구두를 고치고 축구화 교환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등산화 수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뭐 아버님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동생도 일을 같이 하고 저는 중간에 이제 신발을 고치는 거에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발 관련 학과에 또 진학을 또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신발 수선 일을 하던 김슬기 대표는 자연스럽게 신발 제작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때 저희가 등산 수선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근데 뭐 도봉산 밑에서 매장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과 만나면서 그 손님들이 산에 가시기 전에 신발을 맡기고 가시고 저희는 그걸 뭐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산에 오실 때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나도 신발을 고치는 거를 말고 신발을 만드는 거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학교는 신발에 관련된 학교는 한국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오산에 있고 부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신발은 오히려 부산 쪽에 가까워서 부산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중간에 내려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정이긴 했었는데 저한테 그 결정이 저한테는 지금 가장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선만 했을 때는 뭐 그것도 좋은 직업이기는 하고 만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하고 함으로써 인해서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신발 제작 기본기를 바탕으로 가장 신발다운 신발을 만들다. 학교를 졸업 후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2015년 이 자리에 자신만의 공간을 얻어 독립했다. 신발은 신발다운 거, 신고 싶은 것들이 가장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신발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겠죠. 미의 기준도 다르고, 근데 이 신발을 봤을 때 나 이 신발 신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수선 과정에 학교에서 배운 제작 기술까지 익히게 되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신발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슬기 대표는 자신만의 공간을 얻은 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누구나 신고 싶은 신발다운 신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하나 갖추고 작업에 이용하고 있다. 오래된 듯 멋스런 장비들 모두 김슬기 대표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고 막 매뉴얼 회사에 보내서 매뉴얼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고친 것들이 많죠. 그 세팅
세팅하고 부품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찾아보고 했던 게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아 이렇게 하면서 안 되던 게 되면은 거기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또 친구들한테 또 알려주고. 김슬기 대표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 한 땀 한 땀 꿰매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걸려도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려는 김슬기 대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고객의 사연과 마음을 읽어서 트렌드를 만들다. 김슬기 대표가 많이 하는 작업은 바로 커스텀이다. 커스텀이란 의류, 신발 등을 디자이너가 재가공하는 걸 뜻하는데 김슬기 대표는 커스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뭐 스니커즈 커스텀이나 부츠 커스텀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제가 그 신발을 좋아해서 고쳐 신게 되고, 아니면 뭐 주위에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거를 고쳐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고치고 싶은 자재를 먼저 수입을 해서 제 거만 고쳤어요. 제 거 고치고 친구들 거 고치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뭐 SNS나 뭐 카페 같은 블로그 같은 활동을 했었어서 제가 고친 거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홍보를 해서 뭐 광고를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의 의견은 김슬기 대표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신발이 된다. 이제 신발 커스텀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물론 한국에서도 팔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팔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신발을 만들었다.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밑에다가 이렇게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물론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쇼 같은 데를 나가서 상품을 전시를 하고 파는 방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쁘게 신발을 만들어서 그런 걸 업로드를 하면은 사람들 그걸 보고 찾아오는 거죠.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기다리면서 김슬기 대표가 작업한 신발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뭐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저는 김성재 씨, 그러니까 듀스 김성재 동생 김성욱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재 형이 신던 신발들이 정말 멋있는 게 많고 팬분들도 관심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뭐 제가 요즘 한 몇 년 동안 진짜로 뭐 막 찾아다녔어요. 성재 형 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김슬기 대표님을 가르쳐 주셨고 SNS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화번호나 이런 건 그분도 몰라서 너무 좋죠. 그냥 왜냐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성재 형이 귀국할 때 신고 왔던 건데 워낙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거워요. 이게 진짜 쇠라서 안에까지 통은 아닌데 한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진짜 쇠가 박혀 있어서 그때 어떤 뭐 촬영을 하면서 신발에 관련된 촬영할 때 이 쇼케이스 같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데 올렸는데 이건 안 돌아갔어요. 정말로 너무 무거워서. 근데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됐죠. 이런 것도 다 끊어져 있고 막 이게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거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도리어 그냥 새 걸로 뭐 이렇게 교환해서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대로 다 쓸 거라고. 쓸 수 있는 거 못이든 뭐든 성재 형이 그때 갖고 있던 그거를 다 살릴 거라고 자기는 해서 정말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신발을 찾으러 온 손님에게 작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신고 하시면 되게 오래 신어요. 네, 안 그래도 요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힘들거나 그러면 다 AS 해드리니까요.
다른 거 바르지 마시고. 아, 네. 갖다 줄게요. 예전에 제가 댄서 생활을 할 때 신던 신발인데 그거를 수선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꼭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었고, 뭔가 사연 있는 신발들, 그냥 단순하게 신발을 못 신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신발을 더 오래 신고 싶고 나에게 뭔가 이게 사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젊었을 때 샀던, 진짜 힘들게 첫 취직해서 샀던 신발인데 그거를 이제 신발장에만 넣어놨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싶은 거죠. 근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신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가져오셔서 나에게 이런 추억이 있는 신발이다, 그렇게 해서 고쳐서 신으셔서 굉장히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아버님 신발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투병을 하시면서 그거를 신고 이제 뭐 산책도 다니시고 뭐 약간 산에도 다니시고 그랬던 신발이었는데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서 이제 아버님 그 납골묘 같은데 옆에 놔드리고 싶다 해서 그렇게 왔던 신발들도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연 있는 신발들이 정말 많아요. 단순히 신발을 고치는 것이 아닌 신발에 담긴 추억까지 간직하도록 돕는 김슬기 대표. 그래서 신발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 제가 아무리 신발을 좋아한다 해도 그 정도의 양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만져보기가. 물론 사진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만져보고 하는 거랑 뜯어보고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도 해보고 커스텀을 하면서 이 조합도 해보고 고치면서 뭐 이렇게도 고쳐보고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신발을 만들고 싶어라는 욕구가 더 생겨요. 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표는 신발을 만드는 거죠. 신발을 만드는 이 순간이, 신발을 고치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김슬기 대표는 미래의 작은 거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영업자, 약간 고달픈 자영업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직원 동생들이 지금은 2명 일하고 1명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저희도 이제 비전이라는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20대 중반부터 저 처음에 온 거는 저한테 배우러 왔었어요. 학생이었는데 형 같이 저도 일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같이 일을 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만 있지만 그 친구들 밑에서 더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게 꿈이기는 해요. 물론 저희가 소상공이기는 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그 안에서 신발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고치는 것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아 이런 일도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신발이라는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문화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신발 커스텀도 컬처거든요. 컬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신발의 한 문화를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기도 하고.